안녕하세요.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고2 실전편 파트 4 과목 선택의 강의를 맡은 대건고등학교 교사 최영일입니다. 앞서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대입전형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1학년도 아닌 2학년에서 실전편에서 왜 과목 선택이 나왔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지켜보면 1학년 때 정했던 꿈이 바뀌는 친구들도 일부 보았습니다. 2학년 때에도 3학년 과목을 선택해야 하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전편에서도 과목 선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중학교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을 고교학점제 정의 잠시 보고 갈게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졸업 요건으로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교과군마다 필수 이수 학점 이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국어를 보면 필수 이수 학점이 8인데 보통은 1학년 공통국어를 1, 2학기 4학점씩 총 8학점을 이수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1, 2학기 3학점씩 총 6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반드시 2학년이나 3학년에서 2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인데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미충족한 학생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중 보충 지도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면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미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추가로 학점 이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월 28일 교육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여러분이 이수할 선택 과목에서 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이 빠집니다. 따라서 출석률을 3분의 2 이상만 충족하면 이수 처리됩니다. 이번에는 교육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은 대학 공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계열은 학문 특성상 위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목을 충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이 제시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서 우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많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처한 상황도 고려하지만 추가적인 노력도 기대하니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추가 이수 노력을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핵심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실제 대입평가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입니다. 주로 서류평가에 반영하고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에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의 적정성도 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다양하게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동교육과정 및 소인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유리한가요? 입니다. 이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노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한 것만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 성취 결과와 이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니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앙대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인데 밑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인문계열 지원자의 진로 선택 과목을 봤더니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 과학, 경제, 수학 순으로 이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격자의 비율도 오른쪽에 볼 수 있는데 경제 수학을 보면 지원자의 절반 정도가 이수했고 오른쪽에 합격자도 보면 절반 정도의 비율로 이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수학과 같은 과목을 이수했다 라고 해서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에서는 자신의 관심사를 확장하거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과목 선택을 통해 본인만의 강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공과대학의 상황을 보면 지원자에서는 기하, 물리학2, 화학2 순으로 이수했습니다. 화학2는 지원자의 78%가 이수를 했지만 합격자를 보면 90%가 화학2를 이수한 학생입니다. 이 말은 계열과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대학의 전공 학문 분야에 대한 이수 권장 과목 안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수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에서는 서울대 자료를 올려놨고 이렇게 단과대학 혹은 학과에서 제시하는 과목이 나와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과목을 확인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주로 자연계열의 학과에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외 학교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보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어디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에 대학 정보 메뉴를 클릭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희망하는 대학교를 좌측에 검색해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대를 검색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 메뉴에 2028학년도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발표하지 않은 대학이나 자료가 없으면 이 부분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클릭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체로 나누어지고 교과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보통 교과에 있는 과목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성적 산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택하는 대부분의 과목은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단 몇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술 과목과 과학 탐구 실험은 원점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성취도는 A, B, C까지만 나옵니다. 교양 과목은 성취도도 나오지 않고 이수, 미수만 기재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전문교과는 보통교과와 같이 다 나옵니다. 산출 방법을 꼭 확인하고 과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과목을 표로 나타내었는데 붉은색의 음영은 수능 출제 과목이고 초록색의 음영은 석차 등급 미기재 과목입니다. 선택에 있어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개설한 과목을 전부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과목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학년 때 학교에서 나누어졌지만 대구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로 접속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찾아 클릭하면 편성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꼭 편성표를 확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추가로 원하는 과목을 듣고 싶을 때 이것들도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소인수, 온라인 학교, 공동교육과정, 꿈창작 캠퍼스입니다. 소인수 과목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소인수는 같은 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희망할 때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 정규 수업 시간, 방과 후 혹은 방학 중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개설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담당 선생님께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입니다.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다는 점이 공통이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교가 운영 주체이지만 온라인 학교는 대구 온라인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주체가 차이가 있다 보니 모집하는 방법, 운영하는 법에 차이가 있을 뿐 성적 처리 기준이나 유의사항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대입 수시 모집 전 3번의 기회가 있으니 학기 초에 학교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일부 강좌는 조기에 마감할 수도 있으니 소환 신청이 시작되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창작 캠퍼스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학교로 운영이 어려운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학교 밖 교육인데 꿈창작 캠퍼스는 대구교육청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는 아래와 같이 운영했는데 2026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서 안내가 있으면 잘 참고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학년 이후로 과목을 선택해야 할 때 도움이 되고자 실습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과목, 현재 듣고 있는 과목을 먼저 작성해보고 아래 괄호에는 학점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듣고자 하는 과목을 고민해보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교과군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과 한국사 이수 학점을 더했을 때 전체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식을 만들어 놨으니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이외에 수강한 소인수, 공동교육과정 등 이수한 과목의 학점도 합산을 해야 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고2 실전편 파트 4 과목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의 진로는 마치 등산과 같다고. 점심 도시락을 들고 어느 지점에서 점심을 먹어야지 하고 출발하지만 막상 출발해보면 많은 갈림길을 만나 고민하고 원래 계획했던 곳과 다르게 뜻밖의 멋진 곳을 만나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많이 불안하고 힘들겠지만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멋진 점심을 먹게 되리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점심을 먹을지 궁금하네요. 이상 마치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